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FDA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있어 미국도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도를 넘어 괴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미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막판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여파로 주미대사관 영사민원실이 전면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 등지에서 이미 첫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4일부터 전국에 배포되고 의료진과 양로원 거주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FDA는 오늘 저녁 첫 번째로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1차로 290만 개를 24시간 안에 첫 접종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통과하고 있어 미국도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대장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의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하루 종일 검토회를 거쳐 미국 내 첫 번째 코로나 백신으로 올라온 파이저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찬성 17, 반대 4, 기권 한 표 표결로 긴급 사용을 승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파이저 백신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16세 이상 개인들에게 접종하는 게 더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 표결에서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던진 전문가들은 파이저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이 아니라 16세와 17세 그룹은 감염의 위험이 낮고 이번 임상실험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아 18세 이상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에 따라 FDA는 수시간 또는 수일 안에 파이저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 지 24시간 안에 파이저 코로나 백신을 전국에 배포하게 되며 15일을 전후에 각 주 정부가 수립해 놓은 1차 접종 계획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양로원 등 롱텀 케어 시설의 거주민과 스태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FDA는 두 번째 코로나 백신 후보로 올라와 있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 오는 17일 자문위원회 심사와 권고 등의 똑같은 절차를 거쳐 긴급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광속작전에 따라 FDA 긴급 사용 승인 후 24시간 안에 미군까지 포함한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백신을 배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첫 테이프를 끊게 된 파이저 코로나 백신은 화시로 -94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고 항체 생성 효과는 95%에 달해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첫 번째 백신을 맞은 후 28일이 아니라 21일 만에 두 번째 접종을 하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땅콩이나 계란 등의 심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빠져줄 것으로 당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의 부작용은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영국에서 심한 알러지 병력이 있는 1차 접종자들이 알러지 증상을 보여 우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일까요? 이 백신 유포를 코앞에 두고 이에 관한 허위 정보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첫 접종자가 대역배우라는 허위 정보부터 이 백신을 맞으면 DNA가 변형된다는 말까지 모두 괴담 수준의 주장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허위 정보들로 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서 이 집단 면역의 길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개시되면서 안정성 우려와 함께 백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괴담과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국 접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보건당국과 소셜네트워크 회사들은 백신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이런 허위 정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전날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수시간 만에 첫 접종자인 마가렛 키넌이 대역배우라는 등 백신 반대론자들의 허위 주장이 SNS에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 몸에 마이크로칩을 심고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백신 접종 기록을 자동으로 인체에 남기는 연구를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이 DNA에 변화를 준다, 백신에 태아의 세포 조직이 들었다 등의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의 제프리 알몬드 교수는 mRNA를 이용한 화이자의 백신을 예로 들면서 RNA를 주사해도 인간 세포의 DNA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허위 정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앞서 미국 연구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는 미국인 10명 중 4명이 백신이 제공되더라도 맞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런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삭제 대상 예시로 마이크로칩 등 공식 성분 목록에 없는 물질이 백신에 들어있다는 주장과 특정 집단이 백신 안정성 시험에 동의 없이 동원됐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8일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허위 정보와의 전쟁에 정보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BBC 방송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뒤 우연히 발생한 건강 문제의 원인을 백신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 MMR이 자폐증과 연관성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해당 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졌던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BBC 방송은 접종 직후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이라며 질병은 언제든 생긴다, 영국에선 한 해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며 5분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키는 사람이 1명씩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확정해야 하는 코로나19 패키지에서 미국민 직접 지원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자와 같이 $1,200, 절반으로 줄인 $600, 그것도 아니라면 직접 지원을 제외한 초당안 중 어떤 것이 채택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200 직접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총액을 $1조 이상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 측의 무산 시도를 의심하고 있고, 공화당 지도부는 주정부 지원과 소송 면제 조항을 동시에 제외하면 총액을 늘리지 않고도 직접 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1억 7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막판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해 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연방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미국민 1인당 $1,200냐 또는 절반인 $600냐, 그것도 아니면 한 푼도 없을 것인지 곧 판가름 나게 됩니다. 초당안에서 한 푼도 안 주겠다며 제외시켰다가 백악관이 1차 때보다 절반인 $600씩 지원하자고 수정 제의했고, 버니 샌더스,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70대 진보파와 40대 보수파의 이례적인 조합으로 $1,200 관철 투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70대 진보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공화당 내 40대 보수파 기수인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이례적으로 손잡고 코로나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은 워킹 패밀리들에게 생존에 절실한 $1,200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내주 상원 본회의장에서의 관철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We must include in any legislation a direct payment of $1,200 for adults and $500 for kids. We should begin with the working people of this country. And that's why the legislation that Senator Sanders and I are introducing, simple legislation, $1,200. 연방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한 명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막강 파워를 갖고 있어 이들의 수정안에 양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하면 지도부도 반영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1인당 $1,200씩 직접 지원하려면 $3,000억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9,000억대 총 규모에서 더 올리거나 다른 분야를 삭감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공화당 상원 입장을 감안해 총 규모를 초당안의 $9,080억에서 $80억 늘린 $9,160억 하고, 이를 위해 미국민 직접 지원을 $1,200의 절반인 성인과 부양자녀 모두 $600씩 제공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총액은 늘리지 않고 $600씩 직접 지원하는데 $1,500억 충당하기 위해 연방 실업수당 부활에 배정된 $1,800억 $400억 대폭 삭감해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 지원을 제외시켜 민주당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미국민 직접 지원에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나 백악관의 실업수당 삭감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전체 총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대표는 합의하기 어려운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 1,600억 달러와 소송 면제 조항을 동시에 연기하고 여기서 나오는 1,600억 달러를 미국민 600달러 직접 지원에 사용하면 찬성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대 최저금리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집주인들은 앉아서 1조 달러를 벌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오히려 미국에서 주택시장 호황을 불러오면서 집주인들이 앉아서 1조 달러를 벌었다고 CNBC 방송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미 금융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집주인들 소유의 미국 부동산 가격은 지난 1년간 10.8%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한 부동산 가치는 총 1조 달러에 이릅니다. 집주인 1인당 평균 17,000달러의 자산이 불어나 최근 6년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가 다른 주보다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프랭크 노세프트는 지난 1년간 강한 집값 상승이 집주인들에게 기록적인 수준의 주택 자산을 만들어줬다며 3분기 현재 담보대출을 가진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주택 자산이 19만 4천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빠르게 오른 것은 주택 수요가 강해진 반면 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확산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마련할 연령대에 접어든 것이 주택 수요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연일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담보대출 금리도 주택시장 호황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 호황이 내년에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자산 이코노미스트인 매슈 포인터는 지난 봄부터 억눌렸던 수요가 크게 분출했고 모기지 금리가 더 낮아지기 어려우며 대도시 탈출 행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1년 주택 매매는 감소할 것이라며 엄격한 대출 조건에 있어서 현재 호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공급 불균형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주미대사관 영사민원실이 전면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이 영사부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민원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면 예약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신청은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영사민원실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재외공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미대사관 영사민원실은 오는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전면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 속에 민원인의 안전 강화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실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약 신청은 전면 예약제 실시일 일주일 전인 12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약 방법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재외공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consult.mofa.go.kr이고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영사민원 24를 다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약이 어려우신 만 65세 이상 민원인에 한하여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단수 여권 신청과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은 사전 예약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예약제 관련 상세사항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usa.mofa.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